일정 시간이 지나도 계속 아프다는 건 분명히 다른 문제가 있는 거죠. 굴러가는데요? 굴러가는데요? 집어야 되는데. 열심히 운동하셨대요, 대부분. 안녕하세요. 의사들과 대화하는 여자 의대녀 이진입니다. 오늘도 통증 박사 안강 원장님과 함께 통증에서 벗어나는 방법 알아보도록 할게요. 선생님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네. 저 지난 시간 이후에 계속해서 골프공을 이렇게 들고 다니고 있어요. 제가 스마트폰 좀 약간 중독이라서 손목이 종종 아픈데 확실히 좀 스트레칭을 하니까 좋아지고 있는 것 같습니다. 오늘도요 통증에 대해서 저희가 많이 알아볼 건데요. 혹시나 궁금한 점 있으신 분들 댓글로 남겨주시면 또 선생님께서 직접 답변해 주실 거니까요. 댓글 남겨주시고요. 자, 오늘은요 팔꿈치 통증에 대해서 얘기 나눠보겠습니다. 요즘 야구 선수들이요 이 팔꿈치 통증 좀 뭐 많이 호소하시더라고요. 그 팔꿈치 통증의 원인이 대부분 테니스 엘보라고 하는데요. 테니스 선수들에게서 많이 나타나서 테니스 엘보라는 이름이 붙여진 것 같은데 팔꿈치 어느 부위에서 통증이 생기는 건가요? 일반적으로 외상과 보시면 바깥쪽이죠. 외상과 부위에서 볼록 뛰어난 뼈가 있을 거 아니에요. 외상과 바깥 그 뼈를 기준으로 손목 쪽으로 내려오다 보면은 힘줄이 누르면 많이 아픈 데가 있거든요. 그 부위가 쉽게 말하면 그 부위에 염증이 생긴 거를 테니스 엘보라고 하는데요. 이거는 주로는 이제 충격에 의해 생기는 게 많아요. 반복되는 충격도 있고, 그러니까 테니스 같은 건 세게 빵 칠 거 아니에요. 테니스 한 사람도 많을 거고, 골프 선수도 마찬가지로 세게 빵 때리는 쪽 있잖아요. 왼손 같은 경우는 충분히 올 수가 있죠. 그래서 오른손인데 왼손으로 빵 때린다, 그럼 뒷땅을 친다, 그럼 여기 충격이 가겠죠. 힘줄이 손상해 가면서 반복되는 손상에 의해서 생기는 거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테니스 엘보 아프다고 이렇게 얘기하시는 분들 보면 이게 꽤 긴 시간 통증을 좀 느껴서 괴로워하시더라고요. 당연하죠. 이거 보시면요. 정상적으로 힘줄이 손상이 되게 되면 일정 시간이 되면 회복이 되겠죠. 회복이 되는데 그게 이제 손상이 되면 염증세포가 가서 손상된 데를 제껴내고 새로운 걸로 대치를 한단 말입니다. 근데 그것이 일정 시간이 지나도 계속 아프다는 건 분명히 다른 문제가 있는 거죠. 이것이 이제 일정의 어떤 변화가 생기는 건데, 이것을 지배하는 시냅스라고 하는 신경세포를 연결하는 시스템의 변화가 온 거죠. 그 다음에 이게 장기적인 통증이 되는 거기 때문에 그때는 단지 아픈 여기의 병이 아닌 거죠. 그래서 이것을 지배하는 시스템의 변화가 왔다라고 생각하는 거니까 이것이 단지 여기만 주사를 놓고 여기만 치료한다는 것으로 해결이 안 될 수도 있다는 얘기입니다. 그럼 테니스 엘보와 증상이 좀 비슷한 질환으로는 어떤 게 있을까요? 이 힘줄 부위를 지배하는 게 이제 요골신경인데 이 요골신경이 지나가면서 이제 지배를 지나가면서 또 마찰이 돼서 아픈 통증이 올 수도 있어요. 그 경우에 이거하고 아주 비슷한 거의 흡사한 증상을 나타내는데 앞통 부위가 달라요. 그래서 여기 보시면 테니스 엘보는 아까 말했듯이 외상가를 누르면 아픈데 거기서부터 살짝 손목으로 내려오는데 아픈데 요거는 그거보다도 한 두세 손가락 더 내려와서 아파요. 저 여기 좀 통증 있는데. 그래서 요거는 똑같은 테니스 엘보 증상은 거의 같아요. 하지만 여기가 아프냐, 요 두세 손가락 아래가 아프냐, 여기에 따라서 더 달라지는 겁니다. 그래서 요걸 터널, 그래서 이 요골 신경이 지나가는 터널에서 아픈 통증이고, 그래서 이게 같은 신경의 지배이기 때문에 실제로는 증상이 거의 똑같습니다. 그러면 구분할 수 있는 방법은? 아까 말씀드렸듯이 정확하게 테니스 엘보는 정확하게 외상과에서 조금 내려오는 데가 아파요. 그다음에 이거는 요거보다 더 아래가 아프고, 그다음에 이거는 실제로 팔을 뒤로 제꼈을 때 제껴서 내려보세요. 힘을 세게 올리시고 난 내려볼게요. 이렇게 내릴 때 올려보세요. 세게. 이때 아픈 게 어디가 아프냐라고 얘기하면 여기가 이 근처가 아프다고 얘기를 하거든요. 근데 이 요골신경 증후군도 똑같이 여기가 아프다 그래요. 근데 단지 이 끝에서 강 세게 아픈 느낌이 아니라 여기가 묵직하게 아픈 느낌은 좀 다르죠. 근데 그거는 환자분이 진단하기는 좀 어렵고 직접 눌러서 진단하기 훨씬 정확합니다.
그러면 골프 네. 엘보라고도 있던데 네. 이건 어디서 통증이 있을 때 의심해 볼 수 골프 있나요? 엘보는 아까 말씀드린 이건 바깥쪽이고 이건 안쪽이 되겠죠. 안쪽에 내상과에서 조금 아래쪽으로 내려올 때 눌렀을 때 심하게 아픈 통증이고요. 이거는 이제 반복되는 작업. 그러니까 반복되는 작업이라는 게 이제 골프 같은 경우에 처음에 골프를 뒷땅을 때리면 왼쪽에 테니스 엘보가 아프지만 네. 반복적으로 운동을 한 다음에 아픈 경우는 이 안쪽 내측에 오른손에 내측 엘보가 골퍼 엘보 이 안쪽이 아프게 됩니다. 그래서 기전이 조금은 다르지만 물론 비슷한 부분도 있지만 요거는 주로 반복되는 너무 과다한 그 작업이나 훈련에 의해서 생길 수가 있는 겁니다. 근데요 이렇게 네. 팔을 움직이다 보면은 이렇게 굽히고 펴고 할 때 막 네. 통증이 있을 때가 있어요. 네. 특히 주변에서 좀 이렇게 심각하게 호소하시는 분들이 있는데 이것도 좀 질병으로 봐야 되지 않을까? 이제 주관절, 이 주관절을 제꼈다가 굽혔을 때 아픈 거죠. 주관절 제꼈다 아팠을 때는 요 주관절 뼈 사이 제가 만진댔죠. 저 왜 아프죠 지금? 네, 주관절. 네. 그다음에 어쨌든 요 관절에서 이제 위에 어깨에서 내려오는 뼈하고 밑에 두 개의 뼈가 있어요. 네. 요골, 저골, 요 세 개가 만나는 이 부위에서 부딪히는 거죠. 그래서 요거는 부딪히면서 통증이 오는데요. 요거는 요 자체가 오는 경우보다는 네. 이 안쪽 있죠. 요 안쪽에 이 척골 쪽에 긴장이 되면서 요게 1차적으로 나타나는 경우가 하나 있고요. 네. 그다음에 또 하나는 물론 이걸로도 올 수도 있지만 또 하나는 요게 관절염이 진행되는 경우에도 이걸 제껴졌을 때 통증이 올 수 있습니다. 근데 이거는 제가 보기엔 안쪽에 긴장된 것을 관련돼서 이 주관절에 통증이 오는 걸로 같아요. 주관절 충동 중인 겁니다. 다시 말해서 주관절을 제꼈을 때 아픈 겁니다. 그래서 이거는 두 가지를 체크하셔야 됩니다. 이 안쪽에 골프 엘보처럼 안쪽에 힘줄이 많이 긴장돼 있든지. 네, 저 많이 긴장돼 있죠. 네, 그 다음에 몰랐는데. 혹은 아까 말씀드렸듯이 엑스레이나 이런 걸 찍어서 관절이 문제가 있는지 두 가지를 체크해 볼 필요가 있습니다. 아니 선생님, 제가 뭐 여러 번 이렇게 좀 짚어주셨지만 목이야 원래 아파서 그러려니 했고 팔꿈치는 사실 평소에 통증이 없었는데 지금 이렇게 눌러주시니까 엄청 아프거든요. 그럼 저도 좀 서서히 안 좋아지고 있다는 거죠? 좀 지켜보셔도 되고요. 그런데 보통의 경우에는 긴장이 됐다고 해서 꼭 병이 되는 건 아니니까. 오늘 좀 일 열심히 했거든요. 막 무거운 것도 들고. 그래서 아픈 걸 수도 있는 거죠? 그걸 확률이 큰데요. 다행입니다. 좀 더 많이 들어도 될 것 같고요. 근데 이제 그런 건 있죠. 예를 들어서 팔 뒤로 제껴서 한다던가 혹은 내측을 엘보 안쪽을 많이 쓰는 일을 할 때는 여기서 긴장이 되면서 아까 말씀드려서 주관절 충돌이 오고 그다음에 이게 아주 심해져가지고 혹은 이게 불안정해서 관절이 많이 불안정한 분들이 있거든요. 그 경우에는 이게 결국 바깥체 외측 상과형과 같은 통증을 낼 수도 있습니다. 그리고 이에 따라서 이것이 너무 이제 오래되면 이걸 따라서 관절염, 주관절 전체 관절염이 오는 경우도 있죠. 그래서 요 세 개가 눌러보면 요 세 개의 부위가 같이 병이 오는 경우도 있습니다. 이런 경우에 있어서는 좀 더 병이 진행된 경우이기 때문에 이제 빨리 치료를 하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이 세 병이 연관이 되어 있다는 말씀이시네요. 그렇습니다. 오래되면 연관이 됩니다. 그러면 팔꿈치 통증도요. MRI 같은 검사보다는 손으로 만져보고 하는 진단이 더 중요할 수도 있겠네요. 그렇습니다. 그러나 MRI 같은 검사를 하게 되면 염증이나 힘줄의 변화나 관절의 변화를 볼 수 있기 때문에 훨씬 더 도움이 되겠죠. 그러면 팔꿈치 통증이 있어도요. 파스나 소염제만 사용한 채 다시 운동하시는 분들 많이 계시거든요. 이거 좀 괜찮을까요? 아까 말씀드렸듯이 일정한 시간이 지나면 회복이 돼야 되는데 그렇게 해도 회복이 안 된다면 그것을 지배하는 시스템이 변합니다. 그래서 지금 아픈 것의 문제만은 아니다라는 생각을 하셔야 됩니다. 그래서 아픈 것을 지배하는 시스템, 그러니까 적어도 아픈 부위가 왜 감정이 돼서 더 아프고 더 긴장되는지 하는 원인을 정확하게 찾아봐야 됩니다. 그리고 그 척추관절의 경우 근력 키우는 운동하면 좋다고 하셨는데 팔꿈치도 근육이나 인대를 강화시키는 운동하면 좋아질 수 있을까요? 그렇습니다. 근데 부하가 가지 않는 한에서 해야 되기 때문에 그거는 아주 요령 있게 해야 됩니다. 예를 들어서 아픈 데를 더 자극하거나 아픈 상태에서 무리하게 운동하는 자체는 좋은 방법이 아니기 때문에 그건 전문가의 상의가 필요할 것 같습니다. 팔꿈치 통증 잘 안 낫는다고들 생각하시잖아요. 그래서 오히려 뭐
방치하는 경우도 있어요, 사실. 근데 정확한 원인을 찾아서 적극적으로 치료하는 게 정말 중요할 것 같습니다. 이것도 아까 같은 골프공 운동이 도움이 많이 될 거예요. 골프공 운동 한번 해보시죠. 그럴까요? 네, 운동 한번 해보시죠. 손 굴러가는데요? 굴러가는데요? 집어야 되는데. 열심히 운동하셨다더니 좀 덜 하셨나 봐요. 손톱 끝으로 그 상태에서 아주 부드럽게 뒤로 제껴보세요. 아주 천천히, 아주 천천히. 정상적으로는 떨어질까 말까 하기 때문에 천천히, 아주 천천히 제꼈다가 아주 천천히 구부려야 됩니다. 아주 천천히 손톱 끝으로 집어서 정말 어려워야 돼요. 넷째 손가락 이렇게 구부러져 있어도 되나요? 그래서 다시 말씀드리면 손톱 끝만 닿아야 됩니다. 아무데나 닿으면 안 되고 손톱 끝만 닿은 상태가 굉장히 어려운 거죠. 끝만 닿은 상태에서 이것도 가운데 잡는 것보다 조금 떨어질까 말까 하게 약간 뒤를 잡는 게 훨씬 나아요. 그럼 아슬아슬하잖아요. 아슬아슬하게는 훨씬 더 많은 주의를 기울이게 될 거예요. 그러면 그 상태에서 손목을 제꼈다 아주 천천히 그 다음에 굽혔다 하는 것을 5회에서 10회 정도 아주 천천히 반복을 해주면 되고요. 네. 그러면 이게 테니스 엘보에도 도움이 될 수 있는 운동입니다. 네. 자, 지금까지 안강 원장님과 함께 팔꿈치 통증에 대해 알아봤습니다. 오늘도 역시 좋아요와 구독 잊지 마세요. 자, 그럼 인사드릴까요? 네, 감사합니다. 여러분 감사합니다. 네.